자, 이번에는 정적경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특성. 자, 재물은 재성은 재물에 비유되고 말에도 비유된다. 왜 그러냐면, 자,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육로는 뭐였었죠? 육로는 수레죠, 수레. 예컨대 특산물, 쌀 이런 거 전부 뭐예요? 이런 거 운반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죠. 보부상이라는 것도 있지만 보부상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육로로 수레로 이용해서 쌀이고 이런 걸 운반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쓰는 게 뭐였죠? 말 있었죠. 말. 그 다음에 수로는 뭐였어요? 물로 옮기는 건. 이거는 뭐죠? 선박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풍수에서 수를 제물로 보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걸로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제 물은 그러니까 우리 도시가 성립되기 위해 성립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가 먹을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의 도읍을 정할 때 이 한강이 엄청난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지방 같은 데 보면 가뭄 들어도 서울은 가뭄 들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 팔당댐 위로 물이 엄청나게 많이 보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가뭄돼 가지고 물을 끊겼다는 얘기가 별로 없죠. 거의 지방에는 막 그런 일이 많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는 이 식수원도 되지만 옛날에는 이 선박 뭐죠? 수로를 이용해서 곡식도 나르고 그랬잖아요. 물론 육로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수레를 일건 말도 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수로도 물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래서 돈이 됐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이게 또 식수원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조경도 돼요. 아파트 조경은 뭐 그렇게 볼품이 없지만 예컨대 한강 야경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 뜨는 데가 뭐예요? 전부 한강변이에요. 그렇죠? 한강변. 제가 풍수를 공부할 때 제가 한 2010년쯤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풍수에다가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되죠. 자, 여가 성수, 여가 한남, 여가 보문동, 여가 이천동, 여가 용산, 여가 마포잖아요. 여가 여의도, 여가 흑석, 반포, 여가 압구정, 여가 청담동 그러잖아요. 전부 한강변에만 지금 제일 비싼 흑석동 서울 시내에서 거의 비싼 동네가 이 한강변이에요. 물론 이 경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혹시 부동산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앞으로는 20년, 30년간은 이 한강변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 그렇게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흑석동이 아파트 값이 34평이 7억에서 7억 프리미엄 끼고 근데 지금은 2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비강남권에서 최초의 20억이 넘는 아파트가 됐거든요. 마포도 뭐 여기 옥수동 뭐 이렇게 다 물론 이제 강남의 개포라든가 이쪽도 하지만 이쪽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향후에 가면 이건 이제 변두리가 될 수 있어요. 아파트밖에 안 보이는 것보다 이 한강변에 와서 특히 이쪽에 이제 국립묘지가 여기가 있죠. 국립묘지 장군묘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거기서 한강을 내려다보면 한강 쪽 보면 이쪽에 쫙 보면 조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국립묘지가 이제 우리가 풍수에서 음택풍수와 양택풍수가 할 때 이거 충분히 양택지가 될 수 있어요. 음택지가 아니에요.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국립묘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가 양택지가 되었다면 사람이 사는 주거지가 됐다면 굉장히 좋은 서울의 최고의 저는 터가 됐을 거라고 봐요. 이게 뒤에 서달산으로 싹 감싸 안고 있거든요. 이렇게요. 포근하게 계란 이거 뭐죠? 안고 있듯이 이렇게 안고 있고 앞에 한강을 이렇게 쭉 바라보고 있고 한강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죠. 여기에다 갖다가 모래를 쌓죠.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모래 쌓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재물복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얘가 굉장히 좋은 터예요. 뭐 풍수 다음에 혹시 제가 나중에
명략이 어느 정도 되면 풍수를 그때 아마 또 공부를 제가 하면서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엉뚱한 데로 흘렀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런 연역적인 이유 때문에 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물을 상징하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쪽이 다 비싸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넘어갈게요. 자, 정제의 성향은 성실하다고, 검소하고 총명하다.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정제는 우리가 정기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급여라고 그랬어요. 급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실해야죠. 직장 다녀야 되니까 검소해야 되죠. 그렇게 펑펑 쓸 만큼 사치할 만큼 월급이 많지 않죠. 그리고 총명해야 여러분도 직장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 이해될 거고요. 자, 정제격이 성격이 되고 중화를 이루면 성품이 착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하고 경제관념이 뛰어나고 스스로 노력하여 치부하는 경향이 가다. 스스로 노력한다 그 말이죠. 부모님 덕이 있어서 초년에 유복하게 자라는 경우가 많다. 정제격은 이제 앞에 연월 일시에 그러니까 특히 연월에 이런 쪽에 재성이 있으면 이제 부모로부터 좀 여유 있게 자라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스로 노력하여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지 않아요. 자, 우리가 월급만 갖고 물론 월급에서 뭐 나중에 뭐 이모인 돼 가지고 연봉이 뭐 10억대 이상 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극히 뭐 연봉 3억 이상 된 사람들 극히 예외예요. 예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 받아 가지고 먹고 사는 거하고 알뜰살뜰 모아서 그냥 평생 집 하나 마련하면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다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요즘 전문 직접 의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분들도 전부보다 재테크라는 걸 합니다. 재테크.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할 거예요. 거기다가 돈이 모아지면 뭐 한다? 부동산 합니다. 부동산. 이게 코스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저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86년도거든요. 이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어요. 2002년도 근가 한번 들어갈 때까지. 그 전에 뭐 다른 데 있었어도 이거는 뭐 주식 투자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저기 보통 재테크가 되지 월급만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그렇대요. 저같이 대부분 평범한 90%는. 근데 이 주식으로도 요즘 주식 광풍이 불었는데 거의 끝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 광풍 불었는데 이것도 좀 개인이 살아남기 힘들다. 나중에 혹시 뭐 재성과 관련해서 할 일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매우 성실하고 영리한 편이다. 근검 전략 정신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정제격의 사람은 명예와 신용이 좋죠. 신용 좋죠. 우리들 선생님 월급 많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할 때 좋게 평가하죠. 그렇죠? 자산과 복록이 함께하는 명이며 정의와 공론을 막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공론을 존중하고 시비 또한 분명하여 의협심이 강하다. 그냥 근검 절약 요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성실. 원래 정제라고 하는 것은 재성의 그 특성이 뭐 횡재하고 그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정제해서 우리가 따박따박 돈을 모아서 뭐 10년이고 15년이고 저금해서 집 하나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저희들처럼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정제격으로 구성된 명은 대체로 결혼 전보다 결혼 이후에 성공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나 발복하기 쉬우며 처의 복덕이 크다. 이거 뭐예요? 자, 우리가 정제는 뭐예요? 정제는 육신론에서 정제는 처잖아요. 정제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길하게 잘 작용된 거죠. 그러면 정제는 누구죠? 부인이죠. 부인 덕에 돈 버는 사람. 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옛날 우리 그 이제 부동산 투기할 때 치맛바람 두르는 다 부모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지금 느끼는 거 뭐냐면 남자들은 너무 계산하다가 다 시계 놓쳐요. 부인들은 사모님들 흔히 말하는 사모님들은 촉을 해요. 아 그거
합시다. 계약합시다. 세요. 그냥. 그러니까 계산하는 사람들, 그 남자들, 은행원들은 특히 이런 사람들, 또 학교 선생님들은 남자들은 이거 계산하다가 단돈 1, 200 때문에 흥정을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간다면 여기서 잡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1, 200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쭉 올라간다면 그냥 사놨다가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남자는 사업한다고 평생 돈 말아먹었어요. 근데 부인이 부동산 재테크를 해가지고 뭐 청담동에도 있고 반포에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흑석동에도 오고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남편이랍시고 간섭을 해요. 그런데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부인이 감각이 뛰어나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리쳐요. 평생 돈을 벌어서 집에 줘본 적도 없는데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큰 소리쳐요. 이해를 못하겠죠. 근데 보면 실제로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생각이 돼요. 저는 부동산 그러니까 주식으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부동산에는 1%만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99%는 대부분 오래 하면은 다 털립니다. 개인들은 개미 군단은. 근데 부동산은 100% 다 성공할 거로 봤는데 부동산 해갖고도 실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역시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재물운도 팔자소관이구나라고 절실히 느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물건들 우리는 촉이 있잖아요. 딱딱 찍어주면 다 돈 되는 거 찍어주는데 이거를 설득을 하거나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본인 고집을 꺾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그분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을 힘들게 해줄 필요가 힘들게 막 이 사람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누구 하든 간에 하게 돼 있어요. 그 물건을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사주팔자가 그러려니 해요. 근데 가끔 보면 팔자도 가끔 사주팔자도 보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팔자대로 이것도 따라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자, 정제격의 식상의 쓰임이 중요하면 치밀하고 계산적이며 우리 그렇죠. 자, 아생식 특히 식상의 경우에 식의 경우에 재 이렇게 모여 그러면 가장 이성성 거잖아. 아생식 식생지 이렇게 흘러가는 게요. 그래서 식상의 쓰임이 중요하면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그렇죠. 경제에 뛰어난 감각을 발휘하고 신용을 바탕으로 재를 축적하거나 만족을 느끼기 어려우며 지지에만 재가 있는 경우는 구두쇠 소리를 듣기 쉬우며 실속 있는 부자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지지 이 천간과 지지했는데 천간에는 안 나타났어요. 천간에는 드러나 있지만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뭐다? 그냥 겉으로만 번지르한 부자 소리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지에 재성이 있으면 지지에만 있으면 뭐다? 알부자라고 했죠. 알부자는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 같지 않아요. 굉장히 인색하고 근검전략을 하죠. 근검전략.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요즘 와서 느끼는 건데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자 본인은 사치를 해요. 사치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인색하다. 주변 사람한테 안 써요. 그럼 뭐다? 요거는 정말 인색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사치를 더 안 해요. 본인은 꼭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하는데 역시 주변 사람한테도 잘 안 써요. 인색해요. 그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인색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한테는 많이 쓰면서 남한테 안 쓴다면 이거는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 스타일이 지지에만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근검 전략이 몸에 배가지고 사치를 안 해. 본인한테 안 하는데 남들한테 잘 쓰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의미 있게 뭐 기부를 한다거나 불이웃되게 하는 것은 변론인데 그냥 옆에 사람 만나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꼭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근검 전략한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도 근검 전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인색하다고 볼 필요 없고 그 사람의 사주팔자가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사주팔자 공부하면 좋은 점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이런 거를 웬만하면 사주팔자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 정제격에 관을 쓰게 되면 관리면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게 정제격에 관이 있으면 뭐예요? 관료 중에서도 돈 관련 여기 있네요. 경제, 금융, 재무. 우리가 이제 기획재정부죠. 이쪽에 가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죠.
정제격에 즉 재물에 관련돼서 관을 쓰게 되면 관 중에서도 돈과 관련된 부서 경제 이제 기획재정부라고 그러나요 요즘 기획 기획 기획재정부 재정부 옛날에는 뭐 재무부 막 그랬었죠. 근데 제가 이제 법무부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때 이제 법 개정 때문에 이 과천의 경제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헷갈리는데 재무 경제기획부 이쪽에 이제 관료들하고 만나서 회의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여기 안에 또 세무 뭐죠 세법 관련된 관세 이쪽 관련된 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은 정말 스마트해요. 보면 이런 분들 그러니까 돈 이게 이 정제격에 이게 관료들 보면 굉장히 재무 관료들은 굉장히 스마트 그래서 아마 행정관료 옛날에 행정고 시작해 가면 제일 1순위가 아마 이쪽이었을 거예요. 근데 단점은 철야 밤 철야 근무를 밥 먹듯이 해. 밥 먹듯이. 이분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은 이 정제격에 관이 있으면 이 돈과 관련된 그러한 행정관청에 근무하겠구나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정제격에 인성이 있으면 뭐야? 우리가 토사투 잘 이해가 안 되죠. 재성은 인성을 그거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린 시절에 공부해야 될 나이에 재성으로 흐르면 어떻게 된다? 공부 안 하고 돈 쓰러 다닌다. 즉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러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정제격의 인성의 쓰임이 중요하게 되면 뭐예요? 쓰게 되면 제극인으로 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업을 하면 망하기 십상이고 매사의 성패가 다단하고 많고 금융관리나 재정기획, 교직 등의 직장생활은 유익하다. 그러니까 관리라든가 인성이기 때문에 그러죠. 도장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재정, 기획이죠. 그 다음에 교직 이런 쪽에는 유익하다.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사업하면 안 되겠죠. 인성의 쓰임이 중요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도장만 찍고 도장만 찍어주는 관리 역할은 괜찮은데 본인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사업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인성보다 뭐 해야 된다? 식신이라고 했죠. 식상이 왕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밖에 가서 뭐예요? 이거는 영업이에요. 영업은 뭐예요? 남한테 설득하고 자기 어떤 재주를 드러내서 설명을 잘해서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성을 쓰는 사람들은 임극식이잖아요. 그걸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뻘쭘뻘쭘 해가지고 설득을 못해요. 가서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망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인성이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게 뭐죠? 교장 선생님 출신에 은퇴하신 분들은 평생 받기만 하시던 분들은 나가서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어서옵쇼 이런 거 잘할 수 있어요. 식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사업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사업하지 마시라. 괜히 퇴직금 날린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내세우면 되겠죠. 자기 대신에 자기는 뒤에서 관리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제격의 비겁의 쓰임이 중요하게 되면 재가 많아 신약한 경우로 이건 뭐냐면 자 재물이 많아요. 근데 내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약해. 내가 약해요. 내가 통제가 안 돼. 그러면 재물이 어떻게 돼요? 새 나가겠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내를 도와주는 뭐가 다 비겁이 와야 되죠. 비견과 겁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물을 똑같이 그걸 하죠. 그러면 많은 재물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내가 관리가 안 되면 누굴 써요? 제일 처음에 가족도 쓰죠. 형제들. 그래서 재가 많아서 신약한 경우 내가 신약하다는 것은 내가 뭐 관리할 만큼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는 형제나 친구의 도움이 크다. 그렇죠? 그렇지만 동업 등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동업할 때는 반드시 뭘 해라? 계약을 잘 쓰셔야 돼요. 계약. 나중에 법적 분쟁 생기지 않게끔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넘기겠습니다. 재해는 남자에게는 아내이며 또 재물이니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재해 투출은 좋게 보지 않는다. 제가 투출된 사람의 성격은 화려하고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실속이 없게 되고 아까 얘기했죠. 뿌리가 없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는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말만 앞세우는 진실성이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이게 된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천간에 이게 재성이 있으면 이게 뭐다? 근이 있으면 돼요. 육은 밑에 지지에 뿌리가 있다. 지지에
그러면 이 생조를 받으면 또는 뿌리에서 투출되면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뿌리가 없다. 이게 유근이 아니라 뭐가 됐다? 무근이다. 그러면 이게 둥둥 허공에 떠 있는 실속 없는 재물이다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게 맞겠죠. 천간에 투출돼 있을 경우는 누구나 알기 때문에 누구나 내 재물을 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정제격은 인간미가 넘치고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겁재나 양인 등에 의해서 파극되면 성격이 평굴해지고 보통 이하의 명이 된다. 자, 정제가 있으면 뭐예요?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뭐예요? 여유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고가 차곡차곡 내 창고에 재물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재물이 모여지면서 점심 뭐다? 우리가 창고에서 인심 난다고 그러죠? 그렇죠? 인심이 여기서 나겠죠. 창고에서 인심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간미가 넘치고 모범적인 사람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재물을 내가 이렇게 통제하고 있었는데 내가 뭐요? 겁인, 겁재.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양인. 양인은 이제 비견이라 보시면 돼요. 지지의 비견.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오면 뭐다? 내 재물을 탐내겠죠. 그래서 이 재물이 깨져버릴 수 있겠죠. 내 재물을 서로 형제간에 재물 다툼이 있어서 이 재물이 깨져버리면 즉 파괴되면 겁재라든가 양인 이런 그러니까 요건 양인은 비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겁재라든가 양인에 의해서 내 재물이 형제들에 의해서 깨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성격이 평굴해지고 보통 이하의 명이 된다. 어쨌든 뭐 이 뒷말은 없어더라도 안 좋겠죠. 내 재물이 있어야 내 재물이 지켜져야 그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인심이 나는 거죠.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인심이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자, 편중되거나 혼잡한 정제격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갑자기 정제가 많거나 뭐 이랬을 때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자, 정제가 격을 이루었으나 재성이 편중되거나 혼잡되어 있어서 왕하면 오히려 경제적 관념이 부족하여 실수하기 쉬우며 부모의 덕을 보기가 어렵다. 억세거나 강한 처를 만나기 쉽다. 이제 이게 편중되거나 혼잡되어서 왕하다 그랬죠. 왕하다는 건 뭐예요?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재성은 뭐죠? 처죠. 그러니까 처가 왕하기 때문에 뭐예요? 처가 드센 여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극을 해야 돼요. 내가 극을 해야 되는데 재성이 뭐 편중되어 있거나 편중된다고 하는 것은 재성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혼잡된다는 것은 정제와 편제가 섞여 있어 가지고 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가 굉장히 드세다는 거죠.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럼 뭐 나는 약하고 재성이 많으면 뭐다? 죄다 신약사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보통 이제 집에서도 주도권을 잃은 경우는 부인이 갖는 경우가 있겠죠. 죄다 신약사주 같은 경우 남자는 약하고 여자가 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여자가 집안에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가버리겠죠. 그런 말이죠. 강한 처를 만나기 쉽고. 자, 식상이 없으면 손 안 대고 코 풀려 하니 자, 식상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말 앞에서 말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영업이라고 했죠. 뭐다? 내가 내 땀을 흘려서 재주를 표현하고 뭔가 내 노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노력. 뭔가 내가 내 재주를 뽐내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식생제 이렇게 가야 되죠. 내가 내 힘을 쓰고 이 식신으로 해서 재성을 생해야죠. 그런데 여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재물만 바로 바라보는 거니까 손 안 대고 코 풀려 한다는 것은 노력 안 하고 그 말이죠. 이게 식신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뽐내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바라지 않고 뭐다? 돈만 바라는 거예요. 일은 노력은 안 하고. 그러니까 게으르고 남에게 시키기 좋아하고 겉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고 사치와 낭비를 심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재주를 뽐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다? 내가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노력. 그래서 식신생제로 안 하고 바로 재성을 하게 되면 내가 그걸 바로 하면 요거 없이 하면 재물만을 생각한다. 이럴 때는 내가 뭐 해야 된다? 왕해야 가능해요. 왕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면 다 이해가 되죠. 식상이 없으면 소 안 되고 코 풀려 하니 뭐 이런 말들 게으르다. 자, 남명은 안에서 자 전부 지금 이게 정제가 왕한 거 편중되거나 혼잡한 거는 전부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남자가
어떠냐? 안에서는 꼼짝 못해도 밖에 나가서는 허풍을 떤다. 그쵸? 여자 관계가 복잡하게 되고, 자,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건 뭐죠? 정제, 편제가 섞여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런 성분하면 정제는 부인이고 편제는 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도 있고 애인도 있고. 그러니까 남녀 관계, 여자 관계가 복잡하게 되고, 학문이 길지 않으면, 학문이 왜 길지 않아요? 제극인이죠. 제극인. 학문이 뭐죠? 인성이라고 그랬죠. 재성이 많으면 돈 생각 많은 사람이 공부하겠어요? 앉아서 진득하게. 선비들이 공부하려면 돈 욕심 생각하면 공부 못하죠. 나가서 장사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보려면 아무 잡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운에 재성운이 들어오면 안 좋은 게 이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앉아서 해도 집중이 안 돼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제 경험으로 봐도. 대학교 때 고시 공부에 대한 집중이 안 되고 주식 투자하고 앉았었으니까 뭐 이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자, 여명은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남자가 있고 부인이 있다. 부인은 뭐요? 재성이죠. 남자에게서 뭐죠? 어머니는 정인입니다. 정인. 재성이 어머니를 극을 하죠. 제극인. 자, 여명은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하게 되고, 그쵸? 자, 요게 많다는 거, 요게 많다는 거. 그러면은 너무 며느리가 기운이 드센 거죠. 지금 편중대간 혼잡하니까 너무 부인이 재성이 왕해요. 그러면은 제극인 어머니 정인을 너무 심하게 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하게 되고 남편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길을 걷게 된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죠. 자, 정제가 태과에도 어느 정도 신앙하면 비록 조급하기는 하나 맺고 끊는 결단력이 있지만 신약하면 동작이 느리고 우유부단하죠. 이럴 때는 눈치만 보는 거예요. 부인의 눈치만 보잖아요. 자, 사주에 재성이 태고하면 재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다. 그러겠죠? 생각이 많아지겠죠. 재성이 많아지면. 거기에다 신약하면 뭐예요? 마음만 앞서는 거죠. 마음만 앞서면서 편관이 같이 있으면 돈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난다. 왜 그러죠? 자, 내가 극을 해서 재성이 있는데 재성이 보다 편관이 뭐죠? 편관이 한쪽으로 치우친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살이라고 했죠. 재설이 안 되면 그럼 뭐예요? 이 살은 뭐죠? 나를 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이 뭐예요? 이걸 생해주잖아요. 그래서 신약하면 내가 힘들어요. 이 재물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물이 지 맘대로 가서 이 살을 나를 극하는 이 살을 생해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갈수록 힘들어지죠. 그래서 돈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돈, 재성으로 인해서 재성이 나를 극을 하는 살을 생해줌으로써 살이 더욱 날뛰게 되어서 내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청년 시절에 색정으로 인한 재해를 당하기 쉽다. 제가 태고하면 그 말이죠. 제가 태고하면. 자, 내가 신약하고, 이게 강하니 뭐죠? 쟤는 뭐냐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색정으로 인한 재해를 당하기 쉽다라고 되는데, 뭐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난 비겁이 많아서 재격이 극을 받게 되면, 자, 재격이 여기 뭐예요? 군겁쟁제가 되죠. 자, 군겁쟁제. 자,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재성을 극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많아요. 나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뭐냐? 군은 뭐죠? 무리군자죠. 겁은 뭐예요? 겁제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거 뭐라고 했죠? 비견과 겁제라고 했잖아요. 그쵸? 겁제. 그래서 비견과 겁제가 그걸 재물을 같이 가진다고 했잖아. 나랑 내가 약할 때는 이 재물이 많으면 비견 겁제가 와도 좋아요. 어차피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재물인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재물이기 때문에 돈이 나가버리잖아요. 나가버린 재물을 내 형제들이 와서 같이 나눴으면 나쁠 거 없죠. 근데 내가 혼자 쓰기에도 재물이 별로 없는데 이럴 때 비견 겁제가 들어오면 내 재물을 뺏기는 거지만 내가 약해가지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냥 누설되는 그런 재물이 있는데 그거를 비견겁제 형제가 와서 나누어 가지면 나쁠 거 없죠.
그런데 이거 군급쟁자라는 건 뭐냐면 다툴 쟁자잖아요. 재물을 다툰다는 거 보니까 나도 뭐 나 혼자 차지하기도 별로 안 되는 재물인데 내 형제들이 와서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숟가락 얹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군급쟁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매사에 손재가 따르고 성사되는 일이 없게 된다. 자, 관이 많아 재가 약해지면 이건 뭐죠? 극재 그 다음에 재생관이에요. 관이 많다는 것은 관이 왕하다는 거니까 뭐예요? 재성의 기운을 빼가 버리는 거죠. 내 재물을 갖다가 관은 뭐죠? 이거는 명예, 관료, 그다음에 뭐죠? 사회적인 명예도 되잖아요. 사회 활동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관이 많아서 약해지면 재가 약해지면 허세 명예 이게 명예라고 그랬죠? 허세 명예 때문에 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실속 없이 돈도 없으면서 돈 갖다 막 쓰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술 사주고 잘 보이려고. 그렇죠? 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로 식상의 도움이나 인성의 구조가 없게 되면 자, 식상은 뭐죠? 식상은 식생재예요. 자, 식생재. 자, 식은 재성을 생겨주니까 이 관으로 재물이 점점 빠져나가니까 관을 어떻게 해요? 생겨줘야 되겠죠. 관을 생겨준 건 뭐다? 식상이에요. 식상이 재성을 생겨주고 그렇죠? 또 나를 생겨주는 건 뭐예요? 인성이죠. 그래서 식상의 도움이나 식상의 도움이라는 것은 식상이 재성을 생해주거나 인성의 구조라고 하는 뭐예요? 인성이 나를 생해주거나. 왜냐하면 이 나의 기운도 점점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도움을 줘야 되죠. 그리고 이 재성의 기운을 빼간 관이 나를 뭐예요?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약해지는데 내가 강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인성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죠. 또는 그렇죠? 인성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구조가 없게 되면 재는 곧 살이 되어서 재는 곧 살이 된다는 건 뭐냐면 재생살로 이 관이 점점 퇴항해지면 관이 무슨 역할을 해요? 너무 신강해지면 관이 살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살이 뭐 된다? 앞에서 배웠죠? 살이 너무 살이 안 좋지만 살이 재화가 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관으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친 것도 즉 야생마도 잘 훈련하면 준마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말도 나가서 날뛰게 놔두면 야생마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이 재는 곧 살이 되어서 나를 극하게 되니 재물의 욕심은 오히려 자기 몸을 망칠 수가 있다. 그래서 재물의 욕심은 오히려 나를 망칠 수가 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사주 감명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재물을 탐하면 건강을 잃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재물 탐한다는 건 뭐예요? 점점 내 기운을 빼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내 재물을 빼야 되는 거고 혹시 관이 있으면 재생관으로 그 관이 커져가지고 나를 극을 하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극이라 내가 극을 받는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 뭐다? 실은 건강을 망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성을 탐하면 특히 무재사주 재성이 약한 사람이 재물을 탐하면 약한데 신약한데 자 약하면 뭐예요? 재물을 컨트롤하기 힘들죠. 그런데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의 재물을 탐한다. 그럼 뭐죠? 결국은 망하게 되겠죠. 스트레스 받겠죠. 그 다음에 소심하고 쉽게 포기하며 타인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다. 자, 정제적인 사람은 총명하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청명과 관련해서 이런 게 있었죠. 자, 인성은 뭐라고 그랬죠? 나를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습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학습 능력. 뭐죠? 이거는 수용하는 거죠. 자, 내가 어떤 지식을 체계화해서 밖으로 표출하는 거. 식상이라고 그랬죠. 이거 다 청명과 관련되겠죠. 인성이 발달됐으면 공부를 잘할 거고, 잘한 거를 식상이 발달됐으면 남한테 썰을 잘 풀 거고, 강의를 잘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연구 성과도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재성격은 뭐냐면 여기에 재성격이 있으면 뭐냐면 돈인데 왜 청명하냐 이거죠. 이런 게 잘 돼야 흘러가야만 재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쨌든 정적인 사람은 청명한데 정제가 태과한 중 비겁의 억제가 없다. 이건 뭐예요? 앞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까요? 자, 극제. 내가 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해요. 그러면 내가 컨트롤이 안 되죠. 그럼 누가? 내 옆에 있던 비견이라든가 겁제가 와서 같이 눌러줘야 되죠.
너무 날뛰니까. 그래서 내 형제들이 와서 눌러준다 그 말이죠. 비겁에 억제가 없으면 사람은 건실하나 고듬을 넘어서서 완고하고 우매하기 쉽다. 한편 정제격에 힘이 없거나 정제가 불급인 사람은 인격에 힘이 없고 역경이나 공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며 시기심이 강하고 체념을 잘하여 소심해진다.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겠, 대충은 이해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